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성경현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성경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몸에 이상이 있다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때 치료를 받지 않아 악화된 상태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도 절대 소홀하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데요. 의외로 그냥 보고 두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닥터 플러스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그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교통사고 후에 생긴 재반 증상들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후유증들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엑스레이나 CT, MRI 등의 영상기기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자각 증상, 즉 검사상에는 이상은 없지만 나는 계속 아픈 느낌을 주로 호소하게 됩니다. 네, 뭐 검사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본인에게만 통증이 느껴진다면 더 답답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는 대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나요? 예, 대표적으로는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지속적인 뻐근한 느낌인 신체의 통증이나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빈도가 많습니다. 보통은 염좌라고 해서 영상 진단이나 보이는 골절, 파열 등은 아니지만 인대나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갔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경부 염좌라고 하여 목의 통증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며 그 다음으로는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몸의 통증보다도 어지러움, 소화불량, 두근거림 등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조금만 피곤해도 증상이 재발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증상도 많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만 봐도 두근거리거나 운전을 하기 두려워하고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밤에 자다가 깨서 우는 야제증이나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소변을 못 가리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워낙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감을 잡지를 못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두경부 염좌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목의 통증 이게 그 뒷목 잡고 나오는 걸 두경부 염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인 건가요? 맞습니다. 두경부는 경추에서부터 두부로 연결된 전체 부위를 가리킵니다. 교통사고 등의 충돌로 인해 급성적으로 우리의 목이 채찍처럼 휘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경부에 큰 손상이 가해지게 됩니다.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나 인대가 파열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목 주위의 다양한 구조가 손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사고 이후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뒷목 쪽으로 강한 통증과 심한 움직임의 제한을 겪게 됩니다. 급성 염증기 동안은 목뿐만이 아니라 어깨까지 통증이 파급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대의 손상으로 인해 척추에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면 근육은 더욱더 긴장해서 어떤 방향으로 목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두경부 염좌는 자동차 사고 이후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이 그러면 이 두경부 염좌일 것 같은데 이 밖에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는 호소하는 질병명들을 조사한 결과 신체적 증상으로는 경황통, 즉 뒷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변비통, 즉 어깨의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통, 다리의 통증 등으로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자 환자의 경우에 두통, 현운, 불면, 불안 등의 정신적인 증상이 남자 환자에 비해서 2배 이상이나 높았다는 것인데요. 보통 교통사고 후에 신체적 증상 이외에는 심리적 증상을 호소할 경우 흔히 꾀병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주위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고가 나면 아프고 다친 그 부분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교통사고 후유증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아프지 않아도 꼭 가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후유증을 꼭 치료해야 하는 이유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교통사고 후유증이 무섭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꼭 치료한 필요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타박상, 즉 실제로 부딪혀서 까지거나 골절 등이 났을 때 후유증이 잘 남지 않습니다. 원래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이나 허리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더욱더 기간이 오래 가는 편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치료를 어느 정도 받다가 괜찮아서 내원을 안 하시다가 다시 재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 받을 동안에는 좀 웬만한 것 같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치료를 잠깐 중지하다가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교통사고 후유증을 그냥 종합병원쯤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군요. 이게 그러면 한의원을 가면 교통사고 후유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예, 한의원에서는 다양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어혈이라고 해서 한의학적 개념으로는 몸에 뭉친 피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부딪혔을 때 우리가 생기는 멍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꼭 어디에 부딪힌 타박상이 아니더라도 충돌 시에 몸이 놀라게 되면서 근육 긴장이 급성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넓은 범위의 어혈이라고 보게 됩니다.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을 초반에 10일 정도 급성기에 복용하게 되면서 근육을 직접 자극하는 침치료와 물리치료,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부항 등의 시술을 병행하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그 정도에 따라서 약침이라고 하여 염증을 가라앉히는 한약을 증류해 만든 약액을 주사하기도 하고요. 틀어진 근육을 정렬하는 추나 치료를 하시기도 합니다. 추나 치료는 정확히 어떤 치료인 건가요? 예, 설명드리자면요. 추나 치료란 비뚤어진 척추와 근육을 바로 잡아서 신체의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인체의 근육 및 뼈와 관절들을 비정상적으로 틀어지게 될 경우에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이나 근막 등 주변 조직을 자극받게 되는데요. 뼈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도 오랜 기간 동안 긴장하고 뭉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므로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추나요법은 이러한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정상적으로 환원시켜 통증을 완화시키고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치료법입니다. 근데 사실 교통사고 너무나 요즘에는 흔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서 지금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는 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세세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치료를 받게 되면 이거는 얼마나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이게 매일 가야 되는 겁니까, 병원을? 예, 보통 초기에 많이 아플 경우에는 매일 혹은 2, 3일에 한 번 정도 치료하시면서 10일 정도 경과되어 어혈이 어느 정도 풀린 뒤에는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물론 그 후에도 많이 아프다고 하면 좀 더 자주 받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병원에서 입원하거나 물리치료만 받다 오신 분들은 한방치료의 효과에 대해 많이 놀라시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방치료를 자동차 보험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물리치료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한의원에서 받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도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를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교통사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사고 이후에 처리부터 시작하여 목, 허리 통증이나 두통, 미식거림 등 신체적인 증상 때문에 많은 분들은 적잖이 당황하시게 되는데요. 교통사고는 우리 몸에 아주 급격한 이벤트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정신뿐만 아니라 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위에 언급했던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행성 질환 등과 다른 이러한 급성 염좌는 초기에 관리를 잘 해주지 않을 경우에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근골격 쪽의 염좌와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침치료, 전침치료, 약침치료, 추나, 부항, 뜸 등의 다양한 한방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급성 염좌로 인해 충격을 받은 긴장된 근육을 많이 이완시켜 주도록 하고요. 어혈을 풀어주면서 근육 이완을 도와줄 수 있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후유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조기 치료로서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받는 모든 것들은 다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교통사고는 순간인데 그 치료는 상당히 그에 비해서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치료해야 되나요, 이게? 네, 보통 골절이 없으신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염자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보통 진단 기간은 사고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2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말이 꼭 2주만 치료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2주 정도를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도 통증이나 불편감이 남아 있으면 이제 후유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의 경우에는 얼마만큼 딱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자분마다 사고 나기 전에 몸 상태도 다르시고요. 또 사고 난 이후에도 조기에 얼마나 잘 치료받았는지, 그 이후에도 계속 무리를 하면서 일을 하셨거나 몸이 잘 회복되지 않았는지 개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원래 건강했던 분들이라면 염좌 시에 2주 정도의 치료로도 상당수 회복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3주에서 6주, 그 이후에도 주 1, 2회 정도 치료받으시게 되고요. 단순 염좌가 아닌 골절이나 파열 등의 수반이 된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 기간은 자신의 그 사고 전 몸 상태나 사고 후 관리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치료를 받게 되면 이게 사고 전의 몸처럼 좀 완벽하게 회복이 가능합니까, 이게? 예, 한번 급성 염좌를 겪고 난 부위가 완전히 처음 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 번 발목 염좌를 겪었던 환자는 그 이후에도 몇 년간 그 발목의 관절이 건강한 측의 관절보다 운동이 불리하고 가끔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요추나 경추 쪽의 염좌, 마찬가지로 이전처럼 100% 돌아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염좌로 인해서 긴장된 근육이나 인대, 건, 다양한 연부 조직들을 사고 직후에 치료함으로써 이것을 더욱더 수축하고 긴장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이기로는 신체적인 상처들이 생길 수 있지만 안 보이는 부분에서는 정신적인 부분도 교통사고 나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고로 인해서 생긴 스트레스도 함께 치료를 받긴 합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약 2배 정도 두통, 어지러움, 불면, 불안 등을 호소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CT나 MRI를 찍어보아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또한 차만 봐도 놀라서 운전대를 잡기가 겁난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안신이라고 해서 정신을 안정시키는 한방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안신하는 한약재로 이루어진 한약을 처방하게 되면서 머리나 목, 가슴 부위에 침 치료를 받으면서 배에는 뜸을 올려놓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고 이완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교통사고 당한 아이들을 위한 어떤 한방 치료가 따로 있습니까?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야경증이라고 해서 자다가 놀라서 깨면서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간편하게 개어서 먹일 수 있는 환으로 된 한약이 처방되고요. 스티커 뒤에 얇은 침이 달린 스티커 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혈자리에 침 치료를 하면서 병원 치료를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한의원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이들의 경우에는 겁을 내기 때문에 물리치료 받는 걸 좀 거부하고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한방치료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싶네요. 근데 이제 아프지 않으면 또 교통사고 난 후에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통증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네, 만성화된 경우에는 특히 약침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약침은 일반 침 치료보다 소염 작용이 더욱더 뛰어납니다. 오래된 근육통이나 관절 질환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만성화된 증상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치료의 시기를 더욱 늦추고 어렵게 만듭니다.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는 약침 치료뿐만 아니라 부항, 뜸, 추나 치료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한 불편감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성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이 급성기와 다르지는 않지만 치료에 대한 강도나 빈도 등을 조절해서 적절하게 치료드리도록 합니다. 혹시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가 끝난 후에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관리법들도 알려주실 게 있나요? 예, 교통사고 후유증의 특징은 치료를 받고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무리를 하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므로 치료 후에 몸이 좀 가볍다고 다시 무리를 하는 것은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꿎은 사고 때문에 몸이 계속 항상 아프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이번 계기로 삼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이게 통증이 아무래도 재발하면 치료가 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자동차 사고를 처음 경험하실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조기에 놓친 경우 일찍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일찍 치료를 종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 염좌의 경우 우리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충격을 받았을 경우 근육이나 인대, 건 등의 다양한 조직이 급성적으로 큰 해를 받고 재발도 잦게 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치료를 종료하시기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통하여 모든 부분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치료를 어떻게 잘 받는가에 대해서 여쭤봤다면 사실 교통사고 전의 몸 상태도 후유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생활 습관이 물론 중요합니다. 무리를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의미는 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침대에만 누워 있고 절대 안정을 취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은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절대 신체의 가동 범위를 능력 범위, 가동 범위를 넘어서서는 과한 일, 과한 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 경우에 앉아서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직장인의 경우 한 가지 자세로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10분마다 일어나서 목과 허리를 스트레칭 해주고 회전시켜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릎이 안 좋은데도 달리기를 좋아해서 운동을 과하게 하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예,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재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고 이후에 사고 이전처럼 갑자기 과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10분 해보고 안 아프면 20분으로 늘리고 20분 해도 괜찮으면 30분으로 늘리고 이렇게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몸에 맞는 운동과 치료를 병행해 가면 교통사고 후유증은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사실 교통사고 나고 나서 이렇게 후유증이 당장은 생기지 않아도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아프지 않아도 병원 찾아가는 게 관례인데 사실 양방 쪽 아니라도 이렇게 한의원 찾아서 또 교통사고 후유증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오늘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성경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